자, 이제 주택 임대 관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 주택법에서 주택 임대 관리업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임대 관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하죠. 이것도 임대 사업자의 주소지, 임대 관리업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입니다. 자, 등록은 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해야 되는 업무사항이 있다. 2번 사항이네요. 틀렸네요. 자기 관리는 100개죠. 위탁일 때가 300개죠. 바뀌어져 있죠. 2번 질문 X입니다. 자, 그런데 국지토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 관리할 때는 등록이 필요가 없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한 사업자들이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변경 30일 안에 변경신고하죠. 근데 임대 관리업자도 일종의 사업자지만 이것도 관리가 붙으니까 15일 안에 변경신고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는요, 폐업하기 30일 전에 시군구청한테 폐업신고가 아니고 말소신고를 한다란 표현, 말소신고를 한다. 말소신고는 폐업신고 아닙니다. 말소신고라고 표현합니다.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변경신고할 때 보시면 자본금이나 인력의 수가 증가한 것은 좋은 거니까 이건 변경신고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할 때는요, 자기관리형이다, 위탁관리형이다, 구분 등록한다가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 X는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하면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하죠.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조건도 올해 또 바뀌었었죠. 원래 자기관리형이 2억에서 1.5억으로 줄였다가 다시 2억으로 또 올라갔죠. 자본금 지금 2억 되겠습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1억이다 맞습니다. 또 전문 인력도 보시면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는요, 전대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형만 보시면 또 보증에 또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 자기관리형 임대사업자처럼 보기 때문에 법의 벌칙 적용할 때도 임대사업자에 준해서 책임을 부여해야겠다. 5번 질문도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임대관리업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죠. 자기관리일 때만 보증에 가입하더라.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보증 가입할 때 가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 보증이고, 임대인을 위해서 6개월 아니죠. 3개월치의 임대료에 관한 지급 보증입니다. 이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이 보증에 가입을 했다는 그 사실을 통지도 하고 게시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장의 기본 정보 등을 시군구한테 정보를 다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갑니다. 민간 임대의 이제 건설편으로 갑니다. 건설편 또 한 문제가 나오죠. 자,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절차는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건설하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30호 미만이면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원만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과 지방공사들이 조성한 토지 등을 공급할 때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이번처럼요, 중에서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토지주택공사 LH, 또 지방공사들이 조성한 토지 중에서 아니죠. 1% 이상의 범위에서 3% 이상을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X입니다. 1% 이상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 이상은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질문 X네요. 자, 위에 따라서 이런 토지를 공급받은 자들은요, 2년 안에 실제 주택 건설을 해야 된다. 착공을 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는요, 일반적인 민간 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집이 잘 안 팔리면 공공지원과 10년 이상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전부를 통매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간선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다른 민간 주택 등에 우선해서 설치를 하게 해준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1번 질문, 답은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문제를 갑니다. 국지토지, 즉 국지공공기관들과 지방공사 등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토지를 공급을 딱 했습니다. 이 공급받은 자의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공급받으면요, 2년 안에 민간
임대주택을 실제 건설을 해야 된다. 건설은 착공 말합니다. 이 임을 풀고도 건설하지 않는다. 다시 토지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자, 또 이렇게 공급받은 자들은요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 착공. 그래서 건설은 착공 말합니다. 이 해지할 수 있다는 이제 환매할 수 있다는 그 특약 환매 조건부 특약에 붙여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또 착공을 하면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돼.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업은 보시면 그런데 실제 공급했는데 2년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되어도 착공한다는 착공 통지가 없어. 그러면 당일 남은 6개월 동안에 착공 못하면 다시 환매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장 촉구를 한다라죠. 해서 업은 지음은 X가 됩니다. 1년 6개월 돼도 착공한다 통지가 없으면 6개월 남았다 못하면 환매한다. 라고 하는 경고 촉구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업은 지음이 X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3번 문제는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중요한 사항이죠. 자,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차하면요, 땅을 수용딱 해주죠. 근데 민간 임대사업자는 원래 수용을 못하지만 일단의 조건을 갖추면 강제 수용딱 해준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전용 기준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요, 100세대 100호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입니까? 80% 이상의 매입하거나 또 사용권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토지 알박기들이 취득이 안 되면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 판단이 딱 되어지면 누구한테입니까? 국토장관 아니죠. 시도지사한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요, 건설 계획을 세워서 주택건설 사업 계획성인을 받으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 인정으로 본다. 다만 요 재결 신청은요, 공익사업법상의 사업 인정 고시 1년에도 불구하고 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 기간 안에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요 문장 전체는요,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항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3번의 X는요, 80% 이상의 사용권은 매입 등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5번 보시면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요, 이 건용청 혜택을 준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청수를 한층 더 주는 혜택을 준다. 건용청 혜택을 준다 했었죠.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이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법적 상한선까지 조례 무시하고 법적 상한선까지 다 몽땅 쓰게 해준다. 청수 제한도 완화해주죠. 연립주택과 다중이 아니고 다 세대주택일 때 원래 4개청이지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면 한 층을 더 줘서 주택선언 청수를 5층까지 하게 준다 해서 다중이 아니고 다 세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주상복합주택이다라고 할 때는요, 전체 건물 연면적 대비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50% 이상 될 때 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 질문 또 이렇게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라고 하는 특별한 또 파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